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개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그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정리하면 6주 간격으로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1차 개편 때는 저희가 이른바 상업시설들, 네. 다중이용시설들에 있어서의 각종 방역 규제들을 음. 완화하게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운영시간이라든지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게 주요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에 가면 현재 행사들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규모 행사들을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이 행사가 허용이 되기 예를 시작합니다. 들어서 뭐 프로야구를 기준으로 하면 뭐 전체 관중수의 몇 퍼센트 이런 제한도 풀린다라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어.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콘서트라든지 음. 이런 각종 대규모 행사들이 네. 그때부터는 다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 개편 마지막 때에는 사적 모임 이 인원 규정을 비롯해서 음. 남아있는 방역 수칙들을 전부 해제하고 기본 네. 수칙만 유지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할 건데 첫째는 예방 접종률을 좀 중시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저희가 1차는 지금 이미 접종 완료율 70%를 전 국민의 70%를 넘겼고 음. 그리고 이제 2차 개편할 때가 되면 전 국민의 80% 그리고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90%를 넘길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의료 체계 쪽에 여력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느냐라고 음. 하는 부분들과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면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1단계 6주, 2단계 6주 이렇게 잡으면 그 토탈 12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 달, 11월, 12월, 1월, 그럼 2월부터는 사실상 3단계로 접어들어서 상당 부분이 다 풀린다. 이렇게 지금 상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러면 아마 3차 개편 이후로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들, 예. 실내에서의 마스크라든지 음. 출입 명부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다른 기타적인 방역 수칙들은 전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일 거라고 지금 이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건데 확인차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간다. 이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네. 이제 이런 확진자들의 증가 추이로 인해서 중증 환자 사망률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저희 의료 체계 쪽에서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는 이 전환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 계획을 발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심사가 백신 패스인데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백신 패스는 사실 외국처럼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네. 좀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 운영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반장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나 이런 몇몇 제한된 곳에서만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백신 패스가 운영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5가지 종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와 같은 이쪽 분야들 이 5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 전체 생업시설이 한 209만 개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대략 한 13만 개 정도가 이게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하신 분들, 감염 시 위험하신 분들이 있는 곳으로서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혹은 뭐 중증 치매 관리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이 이제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치르는 행사들,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범주를 저희가 이른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놓고 지금 실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흥시설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라고 꼭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이런 데에서 백신 패스를 운영을 하는 것에는 뭐 별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논란거리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상생활 영위 공간이라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여기서 백신 패스가 운영이 되보니 이거 차별화냐 이런 이야기가 좀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차별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건 알지만 네. 사실 이제 이런 시설들이 그간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시설들의 특성이 밀폐된 실내에서 환기도 용이치가 않고 예. 또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이 침방울 배출이 굉장히 많은 네.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간 여기서 집단 감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좀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각종 방역 수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환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정부 발표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라든지 과정이 까다롭고 번거로우면 또 사실은 이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음성 확인서는 지금도 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네. 문자 등으로 지금 통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금 구상이기 때문에 예. 발급 절차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게 될 겁니다. 그 음성 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48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대를 딱딱 나누기는 용이치 않기 때문에 예. 발급받으시면 48시간이 지난 그날 당일 하루까지는 다 유효하게 해서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반장님? 이게 이제 그 PCR 검사를 받았던 자체는 현재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그렇죠. 이 과학적인 효력 기간이 48시간 정도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편적인 국가에서 48시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물론 근데 백신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번거롭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일단 아마 좀 양해를 부탁드릴 부분들은 첫째 이 전환 과정 자체가 좀 안전해야지. 네. 이런 시설들을 일상 회복으로 잘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과 그다음 두 번째 이걸 항구적으로 계속 한다는 판단은 아니고 이 전환에 걸리는 한 2,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일상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 백신 패스 제도는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그런 측면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개된 건 초안이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 그렇습니다. 결정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다양한 경로로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또한 여론 반응을 같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혹시 최종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초안에서 변경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일상회복지원회가 또 개최되는데 그런 쟁점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좀 쟁점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의견들이나 이런 어떤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는 어느 정도 폭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최종안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금요일 날 저희가 이 중대본을 하면서 확정을 시켜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